연준화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시장에 대해서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님과는 어떤 주제 이야기해볼지 오늘 주제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고용과 물가 엇갈림, 그렇다면 연준의 선택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요? 네, 먼저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도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고요.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씩 좀 분석을 드릴 텐데, 먼저 고용 수치는 미국의 1월에서 이제 나왔는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고용 통계 연례 벤치마크 수정치가 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연례 벤치마크 이 개념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걸까요? 네, 연례 이제 벤치마크라는 것은 미국의 고용 인원이 대략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통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몇 명이 일하고 있나. 이거 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죠. 실시간으로 변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조사하는 기간에도 누군가는 퇴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새로 취업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이 사람 세는 거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벤치마크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3월 거를 0점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3월 거를 0점 조정해 주는데 그게 딱 고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이전으로 또 1년 전으로 가서 2024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네. 그 기간을 실제 얼마나 됐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돼 있는 사람을 세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모든 데이터를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그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거의 한 2년에 가까운 시간, 이 지연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898K인데 이 K가 1000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0만 명, 대략 90만 명이 실제 이제 처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차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90만 명이 이제 실제보다는 네. 감소했다. 이제 고용 인원이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2025년 3월에서 90만 명이 줄었잖아요. 그럼 그 이전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일정하진 않지만 대략 그 당시 이제 고용 상황에 따라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맨 왼쪽에 있는 연두색 긴 기둥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료는 계절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2025년 3월에는 90만 명이 줄은 걸로 대략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5년 12월 그때는 대략 103만 명이 줄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저기 맨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1월에 늘어난 거거든요. 네.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쪽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한 이번에 1월에 그 한 대략 이제 시장 예상은 6만 5천 명 정도 고용이 증가할 거라 그랬는데 13만 명이 늘어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연례 벤치마크에 대한 개념까지 좀 아셔야지 고용 데이터를 해석하시는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고용이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1월에 13만 건이 좀 나오게 됐는데 고용이 탄탄하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고 약간 속내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고용의 증가 추이를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1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어떻게 왔었나 이걸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빨간색 사각형으로 한 게 2024년에 1년 동안 늘어난 고용이에요. 이건 이제 벤치마크 다 조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략 보면은 24년에는 150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25년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월 20일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네네. 대략 2025년에는 얼마가 늘었냐면은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150만하고 18만 명이니까요. 네. 한 8분의 1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1월의 것은 이게 이제 고개를 살짝 쳐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추세로 쭉 타고 갈 거냐 그 정도는 아직까지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약간 이런 서프라이즈 데이터가 좀 몇 번 정도 더 나와줘야 그런 식으로 그러겠죠. 해석을 예, 해볼 수가 예. 있겠네요. 네, 일단 서프라이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이 데이터를 또 자세하게 뜯어보시면요. 이번에 헬스케어 부분에서 8만 명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이 굉장하게 또 고용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헬스케어랑 그 나머지 것을 좀 분류해서 본다면 어떨지 고용 증가 추이를 좀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육하고 헬스케어 보통 이렇게 같이 이제 하나의 범주로 묶는데요. 네. 교육은 사실 거의 늘어난 게 없고요. 이게 거의 다 이제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전체 고용을 이 헬스케어하고 그 나머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고용을 대략 이것도 아까처럼 2년에 걸쳐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럼 헬스케어는 어떠냐면은 증가폭이 굉장히 균일하게 네, 일정하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 네. 헬스케어가 이 이제 주황색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럼 헬스케어가 거의 다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냥 다 이끌어 간 거죠. 예, 그런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헬스케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도 좀 따로 있나요? 네,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분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전 미국 사회가 이 요양원화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윌리엄 버몰이라는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가 이미 60년 전에, 그러니까 1966년에 아주 재밌는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썼던 논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경제 발전하고 그러면은 이제 생산성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PC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1980년대인데 네. 지금도 PC는 우리가 여전히 쓰고 있는데 지금 쓰는 PC는 또는 지금 쓰는 핸드폰은 그 당시 슈퍼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근데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고 그대로였죠. 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PC가 막 이렇게 이제 또 보급이 됐었는데 그때 정말 좋은 컴퓨터가 그 당시 돈으로 한 300만 원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300만 원짜리 PC 산다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 사양의 컴퓨터를 맞아요. 사잖아요. 그 네. 얘기 뭐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PC 같은 거의 가격은 점점점 사실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능하고 이제 비교한다면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물가 오르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김밥 가격이 10배 올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의료 또 교육 이런 것들이 10배 올랐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보몰이라는 이제 그 교수가 이제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생산성이 오른다고 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없는 산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이제 베토벤의 현악 사중들을 듣는다. 네. 그럼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두 명이 연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게 20분짜리를 5분 만에 끝낼 수도 없는 거고. 맞죠. 그런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영역에서의 가격은 다른 생산성이 높아진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올라간다. 네. 이제 이런 이제 그 얘기를 60년 전에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영역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도 전체의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고용 수준이 만약에 일정하다면은 네. 이제 생산성이 늘어난 영역은 고용이 줄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된다면 이게 네. 그런 이제 그 생산성이 늘어나도 또 기계화가 된다든지 또는 AI가 들어와서 그 생산성이 늘어나도 그런 영역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대체를 할 수가 좀 없다. 대체할 이런 수가 개념으로 없다는 볼 거죠. 수 예. 있겠네요. 그렇군요. 헬스케어 고용이 왜 이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헬스케어 쪽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좀 많이 큰가요? 네, 이게 이제 보면은 90년대 한 10% 미만이었다가 네. 지금 15%로 꽤 매만 늘었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이제 전체 사회가 크게 변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지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AI의 이제 그런 등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헬스케어의 고용 증가와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 데이터까지 저희 함께 해석을 드렸습니다. 조금 시각을 돌려서요. 연준이 지금 RMP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단기자금 시장 동향도 점검해 주세요. 네, 단기자금 시장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 RMP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이 좀 중요합니다. CPI가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여기서 또 물가 수준은 어떻게 변했을지 연준도 이 데이터를 상당히 좀 중시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그 다음에 바로 명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좀 기준을 잡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근원 CPI가 이제 지난달 대비했을 때 0.33% 정도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근원 CPI 데이터가 어느 정도 증가라고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차트인데요. 지난달에 이 월별 CPI, 근원 CPI가 얼마 늘어났냐면 0.23 정도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아직 오늘 이제 저녁에 나오겠지만요. 대체적으로, 이 전문가들 생각이 0.33, 0.34 이 정도 네.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가 있냐면은, 지난달에 0.23이었고, 지금 0.33이니까 이번 달에 그러면 CPI가 0.1% 포인트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네. 그런데 CPI는 항상 우리가 근원 CPI나 뭐 헤드라인 CPI 또 뭐 코어 PC, 헤드라인 PC 이런 것들은 지난달 대비 보는 게 아니라 1년 전 대비해서 보는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요. 네, 그래서 지난달 CPI 그 월별하고 이번 달 월별을 비교해서 이번 달에 높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CPI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네. 낮았다고 또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CPI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월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 지난달 CPI는 얼마였냐면 이제 그 연별로 봤을 때 2.6%였어요. 네. 정확히는 2.649. 저기 이제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런데 1년 전 25년 1월에 월별 CPI가 얼마였냐면 빨간색이거든요. 네. 0.446 이걸 빼줍니다. 아, 그렇게 그 다음에 계산하는군요.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오는 1월 거 있죠. 그걸 더해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0.446을 빼주고 0.33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0.1만큼 빼지겠죠.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네, 그래서 오히려 수치네요. 만약에 그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인 0.33이 맞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CPI는 2.6에서 2.5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0.33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시장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CPI가 그럼 오르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CPI는 항상 전년 대비 수치이고 또 쉽게 얘기해서 지난달 거 지난 1년 전 거 빼주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거 더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얘기 뭐냐면 빨간색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굉장히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오늘 저녁에 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또 참고해서 데이터 해석에 도움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준와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물가 지표까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장 해석 잘 들어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전 끝까지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